우리 그런 얘기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죠? 이거 지금은 혼자 해야 돼. 우리 폴리하는 거 벌써 3번째예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폴리 3번쯤 했으면 이제 혼자 다 챙길 줄 알아야 돼. 이게 분노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분노의 씨앗. 왜 화가 나겠어요? 승부를 걸어놓은 거죠. 승부를. 그치만 이 승부, 이길 도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몽맘입니다. 오늘은 칠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옷도 간호사 근무복으로 입어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계의 오은영이라고 하는 최민준 강사님의 강의를 보게 되는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 분노란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간호사로서 특히 프리셉터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접목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감정에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나일라에게는 슬픔이가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신규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프리셉터에게 짜증이란 또는 분노란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들어왔을 때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분노, 화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나 오늘 자몽맘 유튜브 봤어. 나 오늘부터 신규한테 짜증 1도 안 냄. 이라고 하면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푸셉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푸셉 이상해요. 너무 무서워요. 다른 의미로 무섭지 않을까요? 이 신규가 독립할 때까지 전혀 짜증을 내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프리셉터 있을까요? 우리 프리셉터 선생님들, 짜증이 버럭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나 하우투로 들어가기 전에 감정이라는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물이 잘 흐르도록 이렇게 흐르도록 놔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반드시 수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수위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무너진다고요. 댐이 무너지듯이 쏟아지고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요. 화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화는 내도 돼요. 짜증은 내도 돼요. 다만 이성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다시. 화를 내는 순간에도 전달해줘야 할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도 전달해줘야 되는 메시지를 꼭 전달해주라고요. 꼭 이게 화는 내고 있는데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꼭 츤데레 같죠? 우리는 츤데레 선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츤데레 선배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꼰대 선배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꼰대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거를 기본적인 스탠스로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그 꼰대라는 선배는. 하지만 이 츤데레는 어때요? 츤데레는 츤츤거리면서도 틱틱거리면서도 막 뭐라고 하면서도 결국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이 툭 뭔가를 던지고 가요. 이 줘야 할 메시지를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츤데레 선배가 차라리 돼보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시,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다가 수위가 올라차서 본심이 아닌 말을 하거나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면 뭐가 안 좋아요? 첫 번째, 인사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신규 선생님들 요즘에 참지 않아요. 무슨 일 있으면 인사부로 바로 달려갑니다. 수 선생님한테 힘든 거 얘기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성 잃고 내 마음에 없는 말을 정말 필요한 메시지 말고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 가지고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보통 액팅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저 선배 오늘 액팅아웃 했어. 야, 조심해야 돼.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배를 보면 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품위가 떨어져요. 우리가 답답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야 됐어 나와 내가 할 거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환자 확인 안 하고 막 약 주고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잦아지고 품위를 잃게 되고 결국 신뢰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이성을 잃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감정 조절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팁 2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의 말과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 how to가 되겠죠? 첫 번째, 우리의 말과 감정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심호흡하기가 아니라 예측하기입니다. 심호흡하기는 너무 뻔해요. 그렇게 해서 다 되면은 우리 간호사들 천사만 있게. 자, 예측하기. 경제학 용어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측된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우리 프리셉터 선생님들이 데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2시 한 10분쯤 넘어가면은 반드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 2시 바이탈 나갈 때 1시간 전에 이미 나가잖아요. 바이탈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겠지? 갔다 오세요. 30분 안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네, 갔다 오세요. 그렇게 나간 신규 간호사 선생님이 함흥차사예요. 미쳐버릴 것 같죠? 하지만 우리 그 바이탈 나간 신규 선생님이 함흥차사라는 걸 명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대체로 크게 터지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짜증이 난 그 히스토리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언제 가장 많이 짜증이 확 났나요? 자, 신규 선생님 데이 출근했어요. 전체 인기 전에 우리가 줘야 될 약 확인하는 거 못했어요? 아 그래 괜찮아 신규니까. 근데 라운딩 갔다 왔어요. 그 루틴 차팅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못했어.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는 루틴 일만 하는데도 밥도 못 먹고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탈 할 시간이 다가왔죠? 바이탈 보내요. 신규 선생님 우리 5, 6, 7 요거 우리 팀만 돌면 돼요.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우리 방에 갔을 때 환자들이 뭐 물리치료 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해서 자리 비울 때 있어요.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한 바퀴 더 돌지 마시고 한 번에 돌고 오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유도 끊어야 되고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자 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버린 신규는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갔다 와서 아이유 끊어야 되죠. 전산으로 해야 되지. 전산 얼마나 어려워요? 아까 남은 차팅도 아직 못했잖아요. 그거 남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브닝 선생님 번이 지금 벌써 출근을 하고 계시네? 어머나 큰일 나. 저 선생님 되게 톡식한데. 점심약 돌린 거 아직 액팅 체크도 안 끝났어요. 근데 뭐야? 갑자기 응급 업무과에서 전화 와요. 환자 지금 올려보내겠대요. 심지어 응급 CAG, PCI 하겠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신규 선생님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디 갔나 봤더니 아직 2방밖에 안 돌았어.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고요. 우리는 이 감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신규 선생님 탓? 누구를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분노존 안에 스스로 가두는 게 문제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죠? 이거 지금은 혼자 해야 돼. 우리 폴리 하는 거 벌써 3번째예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폴리 3번쯤 했으면 이제 혼자 다 챙길 줄 알아야 돼. 이게 분노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분노의 씨앗. 왜 화가 나겠어요? 승부를 걸어놓은 거죠. 승부를. 그치만 이 승부 이길 도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화가 날 몇 가지 상황이 예측이 안 되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시간이 없을 때 이벤트가 터지면 반드시 나도 터진다. 시간이 없을 때 이벤트가 터지면 반드시 터지게 돼. 되어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벤트를 예측해서 이벤트답지 않게 만들면 돼요. 환경 조성을 하자는 거예요. 환경 조성. 감정 조절을 할 것이 아니라 환경 조성을 해서 이벤트가 터져서 멘탈을 터트리게 하지 말고 이벤트를 이벤트답지 않는 환경을 조성을 하자. 이 환경 조성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요. 미리 경고합니다. 신원 어레인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간호사로서 일할 때 환자가 오기 전에 히스토리 파악하잖아요. 이 사람이 뭘로 왔는지, 예전에는 어땠는지,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우리 약인지 다른 병원 약인지, 다른 데서 팔로우하고 있는 건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미리 메모장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환자를 받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좀 차분히 히스토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응급실에서 밀고 들어오면 어때요? 심지어 말도 잘 안 통하고 말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 멘탈 터지죠. 이게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치만 그 이벤트를 미리 준비하면 괜찮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프리셉티 신규 선생님을 가르칠 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입원한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내일 CAG 검사를 할 예정이래요. 시술 목록에 보니까 CAG가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신규가 이 이벤트를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미리 정보를 주고 알려주고 공부해오라고 하고 익숙해지도록 어레인지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렇다면 동시에 신규 선생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고 우리도 알려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알려줘야 될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미리 경고하자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박탐이 4.5가 있고 2.25가 있잖아요. 4.5 처방이 나면 우리 4.5 처방 나면 이거 20에 믹스해가지고 NS 50에다가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주면 된다 하지 말고 4.5가 있으면 2.25도 있는데 우리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한다. 2.25가 처방이 났는데 우리가 의뢰하듯이 4.5를 믹스해버리는 실수가 해방은 아니지만 우리 신규 선생님들 거의 다 하는 실수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실수한 다음에 설명을 해줘버리면 뭐예요? 이미 신규 선생님 멘탈은 나가있고 나는 짜증이 확 나있고 수위가 올라가고 일은 더 쌓여만 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사부까지 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실수할 만한 것들을 찝어서 미리 경고를 하면 미리 경고를 해도 실수를 하는 게 신규인데 미리 경고를 하면 그것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오은영 선생님 같았죠? 우리 또 흔히 자주 하는 실수 뭐 있죠? 수술실 갈 때 준비하는 거. 뭐 금식 확인 잘했어요? 금식 다 잘 지켰어요. 보청기, 틀니 뺀 거 다 확인했어요. 라인 잘 들어가나 잘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침에 라운딩 갔을 때 양말을 신고 계셨어요. 어머니 양말 요거 수술실 가실 때 벗고 계셔야 돼요. 지금 벗겨드릴게요. 발이 너무 시려워. 안 그래도 금식해서 힘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신고 있다가 수술방 갈 때 벗고 갈게.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갈 때 확인해드릴게요. 그러고선 정작 수술방 갈 때는 정신없어서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술방 가서 전화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양말이 안 벗겨져서 왔네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 조절을 하는 거 힘들어요. 조절하기 전에 환경 조성을 먼저 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아까는 예측할 수 없어서 예측을 하자 이거였잖아요. 이번에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예측이 돼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카트 정리 안 되는 신규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가 너무나 납니다. 선생님 너 집에서도 이러니?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 끝까지 올라와요. 이런 건 어때서 그래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뜻이 강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뜻을 좀 줄여야겠죠. 뜻을 아예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좀 줄이자. 뜻을 좀 줄이자. 우리가 신규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액팅을 했으면 바로바로 기록 좀 남기고 수액이는 환자 보면 IV 사이트 확인 한번 해보고 잘 들어가나 풀드롭 한번 뚝뚝뚝뚝 해보고 다시 조절 맞춰놓고 아까 말했듯이 전체 인계 전에 약 다 훑지 못해? 뭐 그래 알았어. 바이탈 30분 만에 돌고 돌아오기? 안 돼? 그래. 분노존에 가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기본은 해야 되잖아. 얘야 카트를 끌고 들어왔으면 폐기물 박스는 좀 정리 좀 하자. 일을 다 끝냈으면 다음 듀티번에게 주기 전에 카트 좀 채워놓자. 얘야 하물며 네가 사용할 때 카트 그때그때 정리 좀 하고 쓰레기 그때그때 좀 버리고 이 카트 위에 이게 아무 정리도 안 된 게 이게 뭐야? 너는 이게 정리가 되니? 네 머릿속이 정리가 돼?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 큰 거 바래? 기본을 바라는 건데 과연 신규는 그게 과연 기본일까요? 신규한테는 기본이 아니에요.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측이 돼서 화가 납니다. 그럴 때는 주문을 외워볼게요. 그래, 그래도 이 아이가 카트를 끌고 돌아왔네. 이 스테이션에 돌아왔네. 뭐 하나 끝내고는 돌아왔네. 이렇게 주문을 외워보시자고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승부를 거는 이 기본이라는 곳이 높으냐 낮으냐 하이냐 로우냐에 따라서 내 짜증도 내 분노도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받아들이죠. 그래 신규니까 맞아 나도 신규 때 그랬어. 지금이야 뭐 이렇게 경험이 쌓이니까 하는 거지. 그래 나도 막 정신없이 일했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옆에서 같이 프리셉트 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같이 들어온 동기 신규 있잖아요. 그 신규가 차분해요. 카트는 항상 깨끗해요. 막 뭐 하고 나면은 탁탁탁탁 잘 닦아요. 뭐 까놓으면 그때그때 잘 버려요. 갔다 오면 폐기물 박스도 막 착착착착 잘 버려요. 그런데 우리 옆에 신규 우리 아이는 어때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러면 그런데요. 몇 주가 지났는데 우리 신규 아이가 독립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정리가 안 되는 아이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아이는 그냥 피예요. 피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지.
정리 잘하는 아이, 그 아이를 가르치는 푸셉은 화 안 나겠어요? 화 납니다. 걔는 이래요. 얘야, 제발 한 번 하고 닦지 않아도 돼. 그때그때 안 버려도 돼. 얘야, 그때그때 안 닦아도 돼, 카트. 바로바로 기록 안 해도 돼. 바쁠 때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기록하면 되는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이 한 줄만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겁니다. 신규는 가르치는 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신규는 가르치는 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바닥이 수월한 바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만 받아들여도 우리는 뜻을 너무 강하게 내뱉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뜻이 너무 강해져서 화가 나거나 짜증낼 때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눈을 쳐다보지 않고 전산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간호사잖아요. 누구나 상대의 정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규를 대할 때 그 능력을 언제 써요?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쓰잖아요. 나 오늘 너무 심했나? 나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뭐라고 했나? 신규야, 우리 오늘 열심히 했지? 내가 오늘 너무 심했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화이팅! 이렇게 하면 뭐예요? 또 내일 나가가지고 선생님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정서를 살필 수 있는 그 레이더를 신규 교육할 때도 켜서 이 아이가 뭘 느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 자신감이 좀 생겼나? 아니면 멘탈이 좀 나갔나? 아니면 지루해하고 있나? 좌절하고 있나? 이렇게 이 아이의 피드백을 눈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이 아이의 눈에 안광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내가 너무 뜻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한 발짝 물러나서 잠깐 쉬었다 가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규 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 신규 때 언제 가장 무서웠어요? 최민준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신 사람도 있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남편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아내의 말 1위가 뭐냐면 여보래요. 여보, 그 뒤에는 바로 안 좋은 얘기가 들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신규 때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가 뭐예요? 땡땡땡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잖아요. 땡땡땡 선생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오염된 신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오염된 신호일까요? 이걸 왜 두려워할까요? 대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름을 불리고 난 다음에는 지적을 당하거나 안 좋은 내용들이 나한테 날아와서 꽂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게 나한테 날아와서 꽂혀서 이게 바로 개선이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멘탈만 나가지 짜증만 나고 화가 나고 피하고만 싶어진단 말이에요. 지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적은 해야죠. 할 건 해야죠. 그치만 이 이름을 부른 다음에 지적보다는 인정하는 말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에게 배워서 인정을 받는 상황이 왔을 때 느껴지는 그 감사함, 희망, 성취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신규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좌절감, 자존감 저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고 너희도 그래야 돼라고 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선생님이 된 거 유능하고 정말 좋아서 이 선생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만큼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적보다는 인정하는 말을 좀 더 많이 해주자. 어떠셨어요? 저는 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화에 대해서 조절하는 방법을 들으면서 프리셉터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줄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만 혼자 신나게 떠들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공감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나눌 만한 이야기들도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주제들도 남겨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